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후 6시 긴급 속보, 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 일본 아베 정부 부풀린 언론 플레이, 결국 한국에게 사과한 현재 상황, 일본 반응, 한국의 퍼펙트 승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속보입니다. 연합뉴스 속보에 의하면 현재 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 일본이 퍼뜨린 퍼펙트 승리 등 일본 수출 규제 철회는 절대 없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에 대해 언론 플레이를 해온 것인데, 정리하자면 부풀링 내용 발표에 대해 일본이 결국 사과했고 우리나라 측이 발표한 합의 내용, 즉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완화하려는 조짐이 분명 일본이 보였다는 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를 할 것, 즉 제가 말씀드렸던 일석삼조 방송의 내용에 따라 일본이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확히 오늘 6시 10분자 연합뉴스 한 줄 속보인데요. 그 내용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청와대는 24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화하기로 한 한일 양국 정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약속된 시간 이전에 합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 아세안 이 특별 정상회의가 열릴 부산 백스코의 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일본이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직접 말했는데요. 또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일본 언론에 합의 내용이 사전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반적 내용이 다 보도된 것은 아니나 한일 간 약속된 시간보다 분명 1시간 정도 앞서서 일본 고위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한국 측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 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 알려와 협의에 응하게 됐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와 약속된 조율을 일본이 사전에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하고 마치 일본의 승리인 척 연기를 위해 모든 것을 깨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는 우리 정부는, 한국을 얘기하죠, 이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일본과의 약속에 따라 당일 오후 6시 전까지 일체 언론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 징후 정도만 포착하고 보도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진짜 지독하게 어이가 없는 점은 일본 측은 한일 간에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를 했는데 그런 약속도 어겼다면서 우리보다 7분에서 8분 정도 늦게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며 그 의도가 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일본이 자신들의 외교 성과라고 강조하는 자국 내 선전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협정 종료 정지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실제 일본 아사히 신문은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모두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치 일본이 미국을 조종하고 있다는 듯한 표현도 했는데요.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멘트만 본다면 한국을 굉장히 비하하고 일본이 미국의 푸들이 아닌
미국이 일본의 푸들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미국을 조롱하는 멘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사히는 일본이 수면하에서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본인들의 물밑 작업이면 결국 미국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표한 것과 아주 다르게 일본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석삼조건에 대해서도 분명 이야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 마치 일본은 본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제기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례를 이끌어냈다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일본 정부가 결국 국장급 협의에 응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는 문제는 엮으면 안 된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지시대를 내렸다고 하면서 일본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는 식의 모습을 일본 국민들에게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한 계기는 일본 측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완화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다소 일본과는 굉장히 다른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와 같은 의견을 내놓은 일본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아사히 신문이 한일 군사 정보협정 종료 효력 정지와 관련해 23일자 조간에 게재한 관계 개선의 계기를 삼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입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보복임에 틀림이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컬레이터를 멈췄으니 일본 정부도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가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의 기사, 사설을 그동안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이 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 강화는 별개라고 보도해 왔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즉 아마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런 비이성적인 언론 플레이에 대해 지속 정의를 분명 항의를 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일단 다 일본은 뿌려놨으니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당장 그 모습을 바꾸긴 어려우니 아차 싶어서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다시 태세를 전환하기 위한 준비 전초 단계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일본 언론들은 7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한동안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가 일본 정부가 별개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슬그머니 일본 정부와 논조를 맞췄었습니다. 즉 일본 정부에 의해 일본 언론들은 장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죠. 결국 일본 정부의 의견은 모든 수출 규제가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이를 언론들을 통해 하나둘씩 뿌려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도쿄신문 또한 지소미아 실효 동결을 계속 살리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수출관리 강화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표명했다며 일본 정부도 수출관리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약속을 이행한다고 해도 일본의 위치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세계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약 5개월간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생산 차질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 4개 업체는 지난 7월 초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최근 정부에 전달해버린 것입니다. 당초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워낙 높아 수출 규제가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생산 라인 전면 중단 등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결과적으로는 심리적 불안감을 제외하고는 별무 효과가 된 셈인 것이죠. 또한 각 업체가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을 통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재고 물량의 생산 라인 투입을 효율화하는 한편 이들 품목의 수입 채널을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국산화 노력도 병행하며
발생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에 돌입하면서 일본이 부적절한 수출 통제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잇따라 내준 것도 숨통을 틔운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결국 일본에 의한 영향은 분명 있었으나 피해가 없도록 우리나라가 치밀하게 대응한 것이죠. 이는 일본의 분명한 완패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할 정도라면서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한국의 미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전역이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다. 각국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감염병 대응책 롤모델로 급부상했다. 속도와 정확성을 모두 갖춘 진단 능력, 확진자 동선 공개, 보건 당국 책임자의 리더십 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서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앞다퉈 한국의 방역 체계와 대응책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자 한국의 대응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속, 정확 한국의 진단 능력 칭찬 일색, 이웃나라 일본 매체도 인정.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형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다. 한국형 진단키트가 주목을 받는 데는 빠른 속도와 정확성 때문이다. 10분 안팎으로 검사 시간이 매우 짧은 데다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이 때문에 하루에 4만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검사가 가능해 지금까지 50만 건에 육박하는 검사가 진행된 상태다. 아울러 검사 결과의 정확성은 90%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는 지난달 말 중국산 진단키트 신뢰성에 대해 스페인이 의문이 제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스페인의 전염병 및 임상미생물학협회는 중국 기업인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속성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30% 미만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ABC 방송은 이 같은 한국의 진단 능력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다. ABC 방송은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능력이 인상적이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하는 상당한 실험실 역량을 갖췄다고 보도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최근 감염 확산 속도가 매서운 일본의 대응 방식을 한국과 비교했다. ARD는 한국은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감염 초기부터 관리 혼선이 있었고 검사 건수부터 비용까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일본 매체까지 나서 자국에 일침을 가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진단키트를 집중 조명했다. 최근 들어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의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역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코로나19의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는 뒤늦게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서 한국형 방역 모델을 따라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아베 총리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 건수를 하루 2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통세 없는 한국. 타서 제대로 공개한다. 대구, 경북뿐 아니라 한국 전역이 사실상 코로나19 감염권에 들어섰다. 한국은 토지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은 데다 고속 철도 등 이동수단까지 발달해 있어 전국이 일일 생활권을 뛰어넘은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있다. 이는 바이러스가 빠르고 넓게 확산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역 봉쇄나 이동 제한령, 외출 금지령 등 강압적인 대응책 대신 방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역 봉쇄나 이동 제한령 없이 한국의 자유로운 시스템에 외신은 장사를 보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프랑스 24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도시를 봉쇄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이 아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전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된 미국의 언론 역시 붕세 없는 한국의 놀라움을 드러냈다. 미국 ABC 방송은 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완전 붕세 없이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은 전역이 코로나19 감염권에 들자 주지사들이 잇따라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전체 미국인의 90%가량이 이 명령의 영향권에 들어있다. 한국 보건당국은 빠른 속도로 퍼지는 코로나19의 봉쇄 대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택했다. 보건당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빠르게 확산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에게 직접 묻거나 카드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재난 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미국 정부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그제미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일 브리핑을 열고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며 심지어 시민들에게 피해야 할 장소를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은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고 덧붙였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역시 한국의 신속한 재난 문자 시스템을 소개하며 극찬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재난 문자 외에도 보건당국이 TV나 지하철역 안내방송들을 통해 끊임없이 마스크 착용을 상기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NYT는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위기 영웅으로 떠오른 보건당국 책임자, 선출직 아닌 전문성 갖춘 관료. 외신은 한국의 놀라운 코로나19 대응 방식에는 시스템과 함께 사람도 있었다며 정운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집중 조명했다. 정운경 본부장은 매일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중간조사 결과 등을 정례 브리핑하는 인물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선출직이 아닌 전문성으로 무장한 핵심 당국자에게 국민의 믿음이 가게 된다고 전했다. 리더십 전문가인 샘 워커는 WSJ 연재 칼럼에서 카리스마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정운경 본부장이 외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건 사태의 위험성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과 정보에 근거한 분석, 인내심 있는 침착함 때문이다. 워커는 정 본부장의 대응 태도를 호평하며 호조된 위기 국면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 본부장을 신뢰하게 되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신은 정 본부장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고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고 브리핑 외에 인터뷰 요청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점도 높이 샀다. 워커는 정은경 본부장의 빅토리 랩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정 본부장이 여느 정치인들처럼 전면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